안녕하세요, 독일카씨입니다. 오늘은 베란다에서 월동을 해야만 하는 식물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저희 집 추운 베란다 투어도 겸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베란다를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저쪽에는 따뜻한 이런 식물들을 위해서 비닐막을 쳐서 따뜻하게 관리를 하고, 이쪽 공간이 이제 일반적인 아파트 베란다의 모습입니다. 여기는 남양 아파트고요. 저희 집은 12층이에요. 그래서 해가 좀 잘 들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영상을 찍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막 해가 뜨고 있는 오전 9시 3분의 모습입니다. 지금 찍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너무 역광이 돼가지고 식물들을 보여드리기가 힘들고, 또 너무 일찍 찍으려고 봤더니 어둡더라고요. 그래서 목소리가 지금 좀 잠겨 있지만 지금 빨리 한번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온도는 13.6도예요. 어제 제가 밤에 한번 10시경에 온도를 봤더니 그때는 한 15도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 리셋을 해놓고 새벽 동안 얼마나 낮게 내려갔는지 한번 봤더니 12.2도까지 내려가는 상황입니다. 물론 조금 더 한파가 오면 이거보다 더 내려가겠죠. 지금 이곳 베란다에는 꼭 월동을 해야만 하는 그런 식물들도 있지만 부득이하게 좀 따뜻하게 키워도 좋지만 베란다에서 키우고 있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무조건 베란다에서 키워야 좋은 식물들 이야기를 해보고요. 그 뒤쪽으로는 조금 예외적인 상황도 한번 넣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으로 풍란입니다. 이 풍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자생지인 그런 식물이잖아요. 남쪽에서는 자생을 하기도 하는, 그러니까 좀 따뜻한 그런 곳에서는 월동도 하고 이렇게 자생을 하는 그런 식물입니다. 이렇게 마니아들도 굉장히 많이 계셔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풍란을 키우기도 하는데요. 이런 풍란들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꼭 추운 베란다에서 월동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계절성을 꼭 느껴야 되고 저온에서 꽂는 분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베란다에서 키우면서 겨울을 춥게 놔야 돼요. 최저 온도는 한 5도 정도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베란다에서 키우다 보면 한파가 왔을 때 막 영하 1도, 2도까지 내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얘가 뭐 한 달 내내 영하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하루 이틀 잠깐씩 이렇게 떨어지는 거는 큰 문제 없으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풍란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무늬가 들어간 애들도 있고, 이렇게 잎이 조금 짧은 애들도 있고, 이렇게 조금, 요거는 이제 색화예요. 색깔이 조금 붉게 피는 요런 풍란도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설산이라고 부르는 풍란의 한 품종인데요. 제가 요것도 한 4년 전쯤에 솔란정에서 나눔을 받은 거예요. 그때도 꽤 큰 거였는데 조금 상태가 많이 안 좋았던 이파리가 이런 한 촉마다 2장씩밖에 안 달린 거였는데요. 지금 보시면 다들 한 5개씩 이렇게 잎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재작년부터는 정말 화려하게 꽃을 많이 피워요. 이렇게 작년에 꽃을 피웠던 이런 꽃대들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저온에서 꽂는 분화 거쳐서 내년 6월쯤 되면 얘도 이번에 또 엄청나게 풍성한 꽃을 보여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식물은 석곡입니다. 저는 또 석곡을 좋아해가지고 굉장히 다양하게 이렇게 키우고 있어요. 제가 키우는 석곡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자생지가 한 3개 정도로 나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아니면 동아시아에서 이제 자라는 조금 키가 작은 요런 석곡들이에요. 제가 또 설명을 많이 드렸던 경홍 문도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토분에 마사를 이용해서만 키우고 있는 대품의 석곡도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경홍이라는 이름을 가진 석곡인데요. 제 영상에서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물론 블로그 때부터 보신 분들은 정말 한 중품, 한 요 정도 때부터 키우기 시작해서 요것도 한 4년, 5년 키우니까 이렇게 많이 커졌는데요. 이렇게 조금 성질 급한 애들은 이렇게 꽃도 피우고 있습니다. 이런 동아시아 출신, 우리나라 출신 석곡들, 좀 작은 애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얘네들도 베란다에서 키우셔야 돼요. 조금 저온에서 얘도 꽃눈을 분화하기 때문에 이렇게 추운 베란다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얘도 영하 한 1, 2도까지 잠깐씩 떨어지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잎들이 많이 떨어진 게 있는데요. 요것들 같은 경우에도 자르지는 마세요. 얘가 아직까지는 영양분을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세촉을 이렇게 올리기도 하니까요. 나중에 쪼글쪼글했을 때만 잘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동아시아의 석곡들이고요. 이렇게 키가 조금 크고 벌브가 이렇게 촉이라고 부르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오동통한 꽃도 큰 이런 애들은 이제
중국 남부나 동남아시아 출신들 애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가장 유명한 게 포켓러브가 있죠. 러브포켓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지금 얘네는 거리대에서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망에 넣어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나씩 꺼내기가 잎이 좀 다칠 수도 있어서 조금 힘들어요. 이렇게 잎이 조금 크고 빵실빵실한 애들이에요. 다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동남아시아 출신이어가지고 굳이 이렇게 꼭 춥게 저온 처리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제 경험상에서는 이런 애들은 지금 벌써 이렇게 꽃눈을 보이는 애들도 있습니다. 초점을 한번 잡아볼게요. 이런 식으로 한 해가 지난 다음에 얘는 작년에 나온 애가 이제 작년 동안 자라고 올 겨울이 되면서 이파리를 다 떨어뜨린 애들이에요. 이런 식으로 잎이 떨어진 자리에서 이렇게 꽃눈을 분화해서 이제 꽃을 한 두세 송이씩 피워주는 건데요. 이런 동남아 출신 이런 난초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저온에서 꽃을 피우는 게 아니라 가을에 햇빛을 많이 받고 그런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얘네들 이제 다른 곳에서 관리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냥 추운 베란다에서 몇 년간 우리나라 석곡들과 같이 관리를 해줬는데요. 큰 문제 없이 이렇게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꽃도 잘 피고요. 은근히 추위에도 강하니까 이 석곡들 같은 경우에도 그냥 우리나라 풍란처럼 베란다에 두고 키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도 베란다에서 그냥 키우고 있습니다. 얘는 폭포수석곡이라고 제가 별명을 붙이기도 한 아필럼이라는 덴드로비움이에요. 이제 얘는 베트남에서 온 두진석곡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키가 올해 나온 촉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얘가 이제 작년에 이렇게 나온 새끼들을 떼가지고 이렇게 붙인 건데 지금 해고에 잘 붙어가지고 이렇게 뿌리들도 뒤쪽으로 나오고 아주 잘 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것들 같은 경우에도 굳이 막 저온에 꼭 노출을 시켜야만 꽃을 피우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얘네도 관리하기가 힘드니까 그냥 베란다에서 우리나라 석곡들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새끼들은 제가 지금 시험 삼아서 안 떼고 있는데요. 오히려 이런 하수형 석곡들 같은 경우에는 새끼 같은 걸 안 떼고 키워도 이렇게 오히려 더 풍성하게 자라는 것 같아요. 이게 자연 상태에서는 이렇게 나와서 이제 이런 새끼들이 어느 다른 나무까지나 돌에 이렇게 딱 붙어서 여기서 또 활착을 해서 자라고 이런 식으로 넓게 계속 퍼져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명석곡입니다. 이 대명석곡 같은 경우에는 호주가 원산지인데요. 호주에서 왔더라도 얘네는 겨울에 꼭 추운 데서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이파리가 좀 2장씩 붙어 있고 만약에 좀 커지면 3장까지도 나오는데요. 지금 제가 원래 키우던 큰 거는 본가에 지금 가 있어요. 너무 커져가지고 이런 대명석곡도 꼭 추위에 노출을 시켜야지 꽃눈을 볼 수 있으니까요. 추운 데서 키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긴기아난, 이것도 같은 호주 출신이에요. 저는 이렇게 좀 미니종에 무늬가 들어간 이렇게 홍외라고 해서 신엽에 약간 보랏빛 붉은기가 도는 이런 이제 긴기아난을 구해서 키우고 있는데요. 이게 재작년에 요거 한 3촉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한 2년, 3년 정도 키우니까 이렇게 촉이 많이 불어났습니다. 아직은 조금 어려서 꽃을 보여주지는 않지만요. 요 긴기아난도 저온에 노출돼야 되기 때문에 겨울에 이제 추운 베란다에서 놓고 키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나도풍란입니다. 제 나도풍란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셨어요. 드디어 또 보여드립니다. 항상 꽃을 굉장히 화려하게 피우는 6월마다 꽃을 피우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큰 애들을 지금 한 6개 정도를 합식해서 키운 지 벌써 한 2년이 되고 있습니다. 매년 정말 풍성한 꽃을 피우는데요. 요것들도 조금 추운 베란다에서 키워야 됩니다. 얘는 최저 온도는 7도 이상 지켜주셔야 되는데요. 얘도 사실 하루 이틀 정도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거는 거뜬히 잘 버티더라고요. 얘네 같은 경우엔 지금 벌써 꽃대로 올린 애들이 있어요. 얘도 조금 승질이 급해서 이렇게 올라온 것 같은데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을에서 겨울 들어갈 때 반짝 이번에 추운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꽃눈 분화가 되고 다시 조금 따뜻해져가지고 봄이 온 줄 착각을 하고 꽃대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계속 이제 추운 데서 관리를 하면 얘가 조금씩 느려질 거예요. 그래서 아마 내년이 돼야 아마 꽃을 피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바크랑 하이드로볼 이런 다이소에서 팔 수 있는 아니면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만 이용을 해서 키우고 있는데도 굉장히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나도풍란에 복륜 무늬가 들어간 운각이에요. 천안의 문양원에서 제가 이것도 한 3년 전에 분양을 받았어요. 엄청나게 잘 크고 있는데 내년에는 이 수태 관리를 한번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베란다에서 키우는
풍란이라든지 석곡들도 이렇게 수태에다가 키우는 경우에는 이렇게 바삭하게 마른 다음에 날씨가 굉장히 좋을 때 흠뻑 물을 주면서 키우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얘도 아마 이 겨드랑이 어딘가에서 꽃눈을 올려줄 거예요. 자, 이렇게 설명을 또 드리고 있는 동안에 해가 막 뜨고 있습니다. 어서 역광이 되기 전에 또 이제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제라늄도 이렇게 추운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얘네는 조금 서늘한 곳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추운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게 좋고, 무조건 빛이 굉장히 많은 것이 좋아요. 지금 분갈이 해준 지 이제 한 달이 좀 다 돼가는데요. 이렇게 꽃을 계속 잘 피워주고 있습니다. 요건 이제 왕꽃인데 아직은 조그만 것 같아요. 도브 포인트 애기도 이렇게 분갈이 해준 다음에 새순을 쭉쭉 올리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서늘한 곳에서 햇빛을 많이 보고 키우는 것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가재발 선인장이에요. 요거는 이제 크리스마스 때 꽃을 피우는 그런 선인장인데요. 개발 선인장이라고도 많이들 부르시는데 조금은 달라요. 진짜 개발 선인장은 제가 그 잿더리에서 주워온 애, 올해 엄청나게 꽃을 피워줬던 바로 요 애인데요. 이렇게 잎끝이 좀 둥글둥글하고 뾰족뾰족하지 않은 게 이제 개발 선인장이고, 이렇게 잎끝이 조금씩 뾰족뾰족한 애들이 가재발 선인장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벌써 한 6년 전쯤에 엄마가 이제 친구한테 요거 한 장짜리를 받아와가지고 키워서 제가 이어서 이렇게 키우고 있는 거예요. 요런 가재발 선인장 같은 경우는 크리스마스쯤에 피운다고 해서 크리스마스 캡투스라는 이제 영어식 별명도 가지고 있는데요. 요렇게 겨울에 꽃을 피웁니다. 물론 얘가 저온을 받아서 꽃눈 분화를 한다기보다 단일 조건, 그러니까 해가 짧아지는 것을 인지하고 꽃을 피우는 건데요. 그래도 추운 베란다에서 이 계절감을 조금 느끼게 하면서 키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잎끝마다 꽃봉오리를 많이 달고 있어서 올해는 조금 풍성하게 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진짜 개발선인장, 요즘에는 이걸 옛날 개발선인장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얘는 이제 부활절쯤 해서 꽃을 피우기 때문에 얘는 내년을 좀 기다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얘도 추운 베란다에서 계절감을 느끼게 키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도 이제 선인장 중에 한 종류인데요. 제가 또 좋아하는 독일 황후 선인장입니다. 공작 선인장의 한 종류인 것 같아요. 꽃이 굉장히 예쁜데요. 벌써 키우기 시작한 지 2년, 3년이 지났는데 아직은 꽃을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 어린 개체여서 그런 것 같은데 지금은 이렇게 촉도 많이 올라오고 점점 중품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도 겨울을 잘 나고 내년 봄쯤이 되면 이렇게 이파리 끝에서 꽃봉오리를 맺어줄 것 같아요. 얘도 계절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난 겨울 동안 과습으로 죽어갈 뻔했던 제 골든 로즈마리입니다. 이제 올 봄, 그러니까 몇 달 전쯤부터 이제 홍천 정원에서 땅심을 받고 많이 살아난 상태인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노지에서도 잘 자라지만 중부지방 이상 되는 곳에서는 활동이 조금 힘들어요. 물론 일부 따뜻한 남부지방에서는 노지 활동이 잘 되지만 여기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화분에다가 옮겨서 이제 또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지금 베란다에서 키우고 있는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원래 지중해가 원산지이기 때문에 꼭 추운 겨울을 나야 할 필요는 없지만 조금 따뜻한 곳에서 빛이 부족하면 너무 웃자라고 병충해가 오기가 쉬워요. 그래서 조금 추운 베란다에서 이렇게 빛이 많이 들 수 있는, 최대한 빛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잎에 무늬가 빛이 좀 적어지면은 초록색으로 이런 식으로 변하고 좀 웃자라기도 해요. 그래서 겨울 동안은 최대한 이렇게 성장이 좀 억제될 수 있고 빛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이런 베란다에서 키우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러브체인이에요. 러브체인에 무늬가 들어간 러브체인 금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엔 제가 벌써 한 달 반 전쯤에 이제 어렵게 심포를 통해서 구했는데요. 제가 키우기 어려워하는 식물들 중에 하나예요. 벌써 역광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요거를 사고 물을 한 번도 안 줬어요. 벌써 한 달 반째 물을 안 줬는데요. 얘도 좀 추운 데서 이렇게 빛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데서 키워야지 땅글땅글하고 오동통하게 잘 자란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 같은 경우에도 최대한 안 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보시면 알뿌리 같은 거에 양분을 저장하고 살기 때문에 차라리 물을 정말 아꼈다가 이런 화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들어보시면 무게감을 느껴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가벼워졌다 느껴졌을 때 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얘네 입장들이 좀 두터워가지고 얘네를 헤집으면 좀 잎이 상할 수도 있기 때문에 흙을 확인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럴 때는 화분을 들어봐서 무게를 이제 인지를 하고 물을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키우는 올리브 나무 두 그루예요. 얘 같은 경우에도 벌써 한 3년 전쯤에 1년생 그 삽목묘를 키워가지고 지금 키가 2m가 넘어갔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제가 외목대로 잘 키우고 있는데요. 제가 너무 키를 크게 키웠어요. 이렇게 위로 토피어리가 될 부분을 생각을 못 해가지고 너무 크게 이 생장점을 잘랐는데요. 제가 몇 달 전에 공부했던 이 올리브 나무가 딱 키는 맞는 것 같아요. 이것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잘 자라고 있는데요. 올리브 나무도 따뜻한 곳에서 키우면 좋지만 최대한 빛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냥 추운 베란다에서 관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지치기 같은 경우에도 좀 자주 해주는 게 좋아요. 이게 목대가 굵어지는 데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지만 잎들 이런 줄기를 뻗는 속도는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빨리빨리 가지치기를 해주는 게 좋고요. 요거 가지치기 하는 내용은 제가 또 따로 영상으로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올리브나무 저는 몰랐을 때 이 원목대에 붙어있는 이파리가 보기 싫어서 다 뗐는데요. 지금 얘를 보시면 아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원목대에 붙은 요런 이파리가 보기 싫다고 떼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게 떼내면 이게 좀 잘 안 두꺼워진다고 해요. 요걸 빨리 두껍게 키우고 싶으신 분들은 이파리를 떼지 마시고 한 3년 동안은 그대로 키우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외목대로 키울 거라 하더라도 이렇게 중간에 나와 있는 요런 가지들 있잖아요. 요런 것들도 한 3년 차까지는 그대로 두시는 것이 좋아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좋아하는 식물들 중에 하나입니다. 장미어부인데요. 이렇게 외목대로 잘 자라서 제가 이렇게 좀 삭발을 많이 해준 애가 있는데 생각보다 순들이 좀 더디게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다음 봄이 되면은 홍천 노지에다 한번 심어가지고 조금 풍성하게 키워볼 계획이고요. 그때 여기 가지를 잘라서 그냥 푹푹 꽂아 놓았던 이 장미어부는 굉장히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막 대량으로 삽목을 해서 한 2년 정도 키우면 이런 식으로 되는데요. 얘한테는 조금 미안해요. 왜냐면 분갈이를 한 2년 동안 못 해줘가지고 애들이 지금 막 끝에만 잎을 달고 있는데요. 그래도 목대가 굉장히 예쁘게 뻗어가지고 이제 내년 봄에 분갈이 한번 싹 해갖고 좀 빛 좋은 데다 키우면은 엄청 멋있어질 것 같아요. 이 장미어부들 같은 경우에도 조금 추운 데다 놓고 키우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따뜻하고 빛이 부족하면 굉장히 웃자라고 막 쓰러지고 입장과 입장 간격이 이렇게 땅땅막하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 사이가 너무 멀어져서 조금 안 예쁘게 클 수가 있으니까요. 얘도 베란다에서 두고 키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초예요. 사랑초도 조금 추운 데서 키우시는 게 좋은데요. 제가 키우는 사랑초들 한 2달 전쯤에 이 부근들을 심어가지고 이렇게 키우고 있었는데요. 제가 식물 등 아래서 키워본다고 실험을 하다가 조금 너무 따뜻해서 많이 웃자랐어요. 그래서 꽃을 한바탕씩 피우기는 했는데 너무 이파리도 많아지고 잎도 웃자라서 한번 삭발을 싹 해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추운 베란다에다가 옮겨두고 빛이 가장 잘 드는 자리에 두었는데요. 다시 이렇게 싹을 올리고 있어요. 얘네들 같은 경우에도 베란다에서 두고 키우시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구근 식물들입니다. 제가 공동 구매했던 튤립, 지금 이렇게 이파리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같은 날 심었던 프리지아, 보라 색깔 꽃을 피우는 이런 프리지아인데요. 이제 요 정도 자랐을 때 복토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프리지아 같은 경우에도 조금 쓰러지고 있잖아요. 한 여기까지 흙을 채워서 지지대를 좀 세워가지고 지금 한창 꽃눈 분화 중일 거예요. 이제 얘도 초봄 되면 꽃을 피워줄 텐데 오늘쯤 복토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튤립도 이렇게 싹이 나면은 이제 뿌리가 많이 내렸다는 뜻이에요. 이제는 썩을 일 없으니까 구근이 덮일 정도로 흙을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큐티파이, 장미예요. 이렇게 베란다에서 지금 2달째 굉장히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물이 굉장히 잘 안 말라요. 겨울이라서 얘가 조금 활동이 느려졌기 때문에 물은 진짜 이 겉흙이 마를 때까지 저는 1달 만에 물을 주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잘 살펴보시고 물을 주시면 좋고요. 빛이 잘 들어올 수 있는 곳에서 관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자란인데요. 군자란 제가 또 따로 영상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베란다에서 키우는 것이 좋습니다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안 보여드릴 뻔했네요. 마지막은 아이비가 될 것 같습니다. 아이비 같은 경우에도 조금 추운 곳에서 키우시는 게 좋아요. 물론 실내에서도 잘 키우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저한테는 이 아이비가 조금 어려웠어요. 그래도 되게 건조하게 키우면서 이렇게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이런 베란다에서 키우니까 죽지 않고 건강하게 잘 크더라고요. 아이비는 저도 조금 공부를 더 해서 겨울 관리나 이런 것들 좀 정립이 되면 여러분들께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이 아이비 키우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베란다에서 빛 좋은 곳에 그리고 건조하게 키우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제 베란다 투어를 하면서 베란다에서 키우면 좋은 식물들 그리고 꼭 베란다에서 저온 월동을 해야만 꽃을 피우는 이런 식물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은 못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키우는 식물들 중에 꼭 베란다에서 키워야 되나 이렇게 궁금했던 식물들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이 나는 대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 같이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내가 이거 아는 식물이다 하시면 같이 댓글로 이렇게 소통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